요즘 현대제철 노조에서 성과급으로 4,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측이 기본급 인상과 함께 꽤나 높은 성과급을 제안했지만 노조에서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 노조분들께서 더 많은 보상을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처한 현실이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철강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폐철을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전기로 방식과 자동차용 강판 등 고부가 가치 철강제를 생산하는 다양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안에서 쌓은 노하우도 상당히 크고 국내 철강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철강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중국산 저가 공세와 보호무역 기조, 또 여러 나라의 관세 문제까지 겹쳐서 한국에서 생산만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 이슈까지 더해지니 경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본 인상, 성과급 기본급의 450%에 더하기 1천만 원을 내놓았는데 노조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 구매 대출이나 정년퇴직자 차량 할인 등 여러 복지 혜택도 함께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지원책인데 노조 측에서 만족하지 못해 파업 수순까지 갔다고 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 경영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든 같이 살 길을 찾아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노조에서 강하게 맞서고 있기에 평행선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을 찾아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을 아울러서 21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라 하니 규모가 상당하네요. 특히 루이지애나 주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때 필요한 철강을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들어서 관세나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된 공급망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노조 리스크라는 것도 신중하게 따져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대제철은 미국으로 가서 전기를 활용해 쇳물을 만들고 그 강판을 엘라베마 공장이나 조지아 공장 등에 바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 다른 완성차 업체나 멕시코, 브라질,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까지 겨냥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여러 노조 이슈나 에너지 가격 문제, 각종 규제 등 난관이 많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만들어 팔면 그만큼 관세를 아낄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노사 갈등이나 노동조합의 강경투쟁이 크게 작용한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군산에 있던 공장들이 철수했고 그 여파로 지역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노조 이슈가 있었다는 점이 회자되었죠. 오랜 세월 다니던 근로자분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자 뒤늦게 더 이상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닫고 나니 생계가 막막하다며 후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직장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자 감사함인데 정작 그걸 잊고 살다가 막상 다치고 나면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댓글들을 보면 다소 강한 표현으로 직장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거나 굶어봐야 정신 차린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답답한 마음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다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해외로 공장이 이전해버리면 우리나라 일자리도 사라지고 지역 경제나 협력업체 모두가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요즘같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취업문도 예전만큼 넓지 않은데 이 와중에 자꾸 파업하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다 보면 결국 제 발을 제가 찍는 결과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고 노동자 입장에서 무조건 참아라, 양보만 해라. 회사가 진짜 어려운데 임원들은 높은 보수를 받고 노동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다거나 하는 불공정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라 안팎의 경쟁 압박이나 통상 압력을 온몸으로 맞고 있고 거기에 전기료와 원자재 부담도 큰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보상만 요구하다 보면 회사가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철강 분야는 최근 몇 년간 높은 불황을 겪고 있고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과급 많이 내놔라, 파업한다만 반복하면
회사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철소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현지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분명히 미국 입장에선 환영할 만합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도 차를 만들어 팔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아울러 미국 정치권에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노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임금 체계도 성과에 따라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대신 한국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국내 공장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국내 노조가 회사가 이렇게 한국 공장을 외면한다라고만 탓하기에는 그동안의 갈등과 회사 측 어려움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요즘 댓글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기업인들을 옥죄어 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노사관계, 해고가 어렵고 파업이 빈번한 환경,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나 규제 문제 등으로 국내 기업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걸 두고 노조가 기업 발목 잡고 기업인은 도망간다는 주장도 나오고 노조를 없애야 한다. 혹은 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 같은 극단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하지만 노조라는 것도 제대로 상생한다면 회사와 함께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으니 그저 없애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반복하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선을 넘어서 버리면 회사가 언젠가 한국을 떠나버려도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거든요.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진출을 고려하게 됩니다. 관세를 면하려고 현지 공장을 짓는 건 글로벌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현지 공장이 한국에서의 생산 물량을 흡수하면서 점점 국내 공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도가 몇 년씩 계속되면 국내 공장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결국 협력사와 지역 경제 전반에도 어려움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잘 협력하여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지키면서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는 윈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의 대립 양상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사측이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파업과 직장 폐쇄가 오가며 극단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노조는 노조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국내외 경기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강경 투쟁만 반복하면 결국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들은 굶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정말 떠나면 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예전 세대는 가난을 겪어봐서 일자리 소중함을 아는데 요즘은 그 기억이 희미해지다 보니 대립의 골만 깊어진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들이 국내를 떠나면서 높은 기술력이나 인력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도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공장이 해외로 가면 경력 많은 기술 인력이나 생산 관리자가 그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혹은 새로운 현지 인력을 육성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차후에 국내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높은 임금을 바라며 오랜 시간 공부하고 노력한 청년들이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떠도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이들도 있겠지만 국내 경기는 점점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도 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워져야 기업들이 활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몇몇 주는 파업을 하면 즉시 해고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율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고가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가 불안정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고 우리가 섣불리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함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제시했으면 노조도 현실을 고려해 어느 선에서 타협하겠다고 나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회사를 살리고 그 회사에서 함께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상생 노력이 절실합니다. 계속 파업에 파업, 그리고 요구에 요구만 있으면 회사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 뒤에 남는 건 텅 빈 공장과 실직한 사람들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지으면서 무엇을 노릴 수 있을까요? 우선 철강 생산부터 자동차 제조까지 미국 내에서 직접 수직 계열화를 실현하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낮은 관세 부담, 안정적인 공급망,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지원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게다가 미국 내 타 완성차 업체에도 고급 강판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생산한 후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주나 중남미, 더 나아가 유럽까지 수출할 수도 있으니 현대 제철로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당장의 리스크를 피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발표 현장에서 철강부터 자동차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튼튼히 하겠다. 이를 위해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잡기 위한 포석이겠지요. 한국에서 계속 수출하기만 하면 관세벽을 넘기 어려울 테니 아예 생산 기반을 미국에 두고 공급선을 현지화하겠다는 겁니다. 노사 이슈로 시끄러운 국내보다 적극적으로 환영해주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현대가 드디어 미국으로 다 이전해버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일부는 국회와 정부가 기업하기 좋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는 민노총의 강성 파업이 이런 결과를 불렀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민노총이 나라 망친다, 직장을 잃고 굶어봐야 안다처럼 격한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자영업을 해봐서 근로자 월급이나 세금, 임대료 등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회사의 고충이 이해된다고도 하십니다. 누가 자영업이라도 해보면 한 달 적자 나면 그 다음 달부터 숨이 막힌다.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데 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자기들 임금만 올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의견이죠. 물론 큰 대기업이라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는 해도 적자 혹은 부담이 계속 쌓이면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 망해봐야 안다는 말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손잡고 성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도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노조도 회사가 한계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적정선을 지키며 타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상대를 몰아세우기만 한다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국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배터리, 철강, 반도체 모두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고, 대규모 보조금과 친기업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해라 라고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노조와 경영진이 끝없이 갈등만 한다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작 우리 근로자들만 갈 곳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경 노조가 이런 글로벌 추세를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한국에 머물면서 막대한 관세를 물고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높은 원자재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생산할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내에 남아있는 생산 시설은 유지하되 미래 성장 동력은 미국에 두겠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는 거겠죠. 특히 철강업계는 노조가 정말 강합니다. 여러 해 동안 파업을 이어오고 그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나 판매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국제 통상 환경이 바뀌어도 노조는 자기들 요구만 관철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회사 쪽에서야 버티는데 한계가 있으니 결국 이번 계기로 미국행을 확정지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국내 공장을 완전히 닫는 건 아니다. 미국에서 추가로 건설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외 물량이 커지면서 한국은 빈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이제야 시원하다, 현대제철 잘한다며 노조가 너무 제멋대로 굴었으니 회사가 잘했다고 응원하는 분도 계시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다, 노조와 사측이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고 중재를 촉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미국에 있거나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분들도 이 나라에서 사업하기 정말 어렵다, 회사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은 민주노총과 정치권이 결탁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다고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각자 여러 입장이 있을 테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이 점을 알고 대책을 내놔야 할 텐데 국회나 정부가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도망가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빠져나간 기업과 자본은 되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해외에 공장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인력과 협력망이 구축되고 계속 확장해 나가기 마련이니까요.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그만큼의 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성노조가 파업을 밥 먹듯이 하고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식의 댓글이 수없이 달린 것도 이 맥락입니다. 평소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 회사가 어렵다고 해도 설마 우리 회사를 접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회사가 폐업하거나 해외 이전을 결정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노조 측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파업은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세권 중 하나이지만 너무 자주 혹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세우는 건 단순히 우린 관세 안 낼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의 노조 갈등이나 국내 철강 산업 구조, 그리고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미국 진출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판단도 작용했겠죠. 앞으로 이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되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 미국 안에서 차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면 노조가 국내에서 아무리 성과급을 높여달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우린 이미 미국에도 대규모 공장이 있고 굳이 한국에서 전부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보시면서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는지 많은 생각이 드시리라 짐작합니다. 어느 쪽 편을 들기보다는 지금은 회사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큰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납품하던 수많은 협력업체, 인근 상권, 노동자 가정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한번 망가진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건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욱 노조와 경영진이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언론 기사를 보면 서로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댓글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회사가 돈을 벌어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당하면 결국 노동자만 손해본다는 현실론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대부분 직장을 잃어본 경험이 있거나 자영업을 해본 분들은 더더욱 회사의 사정과 경영 부담을 이해하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노조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어려워도 임원 보수나 배당금이 너무 높다. 그런 건 깎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 균형 잡힌 합의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제철은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사측은 이미 작년에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얼마 전에는 전사 차원의 희망퇴직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후퇴 국면입니다. 더 이상 국내 공정만으로는 이윤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테고 노조 요구가 협상되기 전까지 가동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시일 것입니다. 노조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우리는 현대 자동차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 정년 퇴직 후에도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달라고 맞서고 있으니 대화의 물꼬가 언제 트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조 간부들이야 이미 높은 임금 받고 충분히 벌어놓은 게 있으니 공장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저 계속 파업하다가 회사가 폐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하십니다. 물론 모든 노조 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노조 내부의 현실 감각이 결여된 분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직 공장 근로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공장이 닫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가 빠른 만큼 우리나라 노사 관계도 이제는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요구만 하고 파업만 하는 방식은 옛날 방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를 피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노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시대이니
우리끼리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 없다. 오라고 손짓하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굳이 국내에서 어렵게 사업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대기업이 국내 생산의 매력을 느낄 만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노조는 적당한 선에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발표를 보면 향후 4년 동안만 해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투자액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국내 공장을 증설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 채용 기회도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괜히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관세와 노조 부담,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환경을 두루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익이라고 판단했겠지요. 이제는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경영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가전 등 여러 분야에서 해외 공장 증설이 활발합니다. 노동조합이 자꾸 강경 투쟁을 하면 그만큼 국내 생산은 줄어들고 해외 생산으로 대체됩니다.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굶어봐야 정신 차린다, 배고파봐야 아는 법이다 같은 표현은 그 결과에 대한 경고일 수 있지요. 바로 눈앞의 파업 성공이 중요해서 회사와 강하게 맞서다 보면 나중에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물론 제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노동자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모두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노조가 있어서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지켜낸 권리가 나중에 회사가 떠나면서 모두 무의미해지는 사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청자님들이 응원 댓글, 또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남겨주셔서 오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관세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뒷받침할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하니 미국 현지에서는 환영할 일대쇼. 하지만 국내로서는 노조 협상이 길어지고 갈등이 심화되면 경영진이 더욱 빠르게 해외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이제 노조와 사측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해법을 찾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사관계는 어느 한쪽이 완벽히 이기면 다른 한쪽이 망가지는 제로섬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돼야 임금도 오르고 노조가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회사가 국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조분들도 또 사측도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상생의 길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이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훗날 죄다 해외로 빨려나가고 난 뒤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대제철 이슈뿐 아니라 국내 여러 대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비슷한 패턴을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대로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